제가 마음대로 여기 오지 말랬잖아요. 뭐 한다고 찾아온 거예요? 난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민구가 우리 3개월 넘게 못 봤어. 오랜만에 본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얼씨구, 누가 들으면 날 엄청 귀하게 키운 줄 알겠어요. 엄마, 난 엄마랑 살지 않아서 숨통이 트여 이제 좀 마음 잡고 재밌게 살고 있는데 또 방해하러 온 거예요? 이번엔 집사람 말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뭘 따지려고 온 거예요? 너 내 아들 맞니?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고생하면서 큰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엄마를 안 보고 살아 숨통이 트인다니 말이 너무 심하구나. 심하긴 뭐가 심해요? 난 엄마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했고 돈 벌어서 엄마한테 집도 사줬잖아요.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라길래 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민덕선 여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자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엄격한 규칙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곧 모든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학교를 다니며 성장한 그녀는 부모의 손길 없이도 꿋꿋하게 살아남으려 애썼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며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기대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결하는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보육원의 보호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보육원 밖의 세상은 그녀에게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공장에 취직해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반복되는 일도 그녀에겐 버거운 도전이었지만 다른 이에게 짐이 되지 않고 홀로 살아가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매일같이 노동을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은 외로움과 고독의 연속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 어느덧 그녀는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의지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다정한 말과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했고 자신의 삶이 온전한 색을 되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와의 사랑 속에서 새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가 행복해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후 그는 종종 자리를 피하거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는 그녀를 떠났습니다. 연락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로 인해 그녀는 깊은 상처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배 속의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자의 배신과 그로 인해 더 깊어진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지만 배 속의 아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혼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이 때때로 벅차고 고단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라는 존재의 부재를 느끼지 않을까, 혹은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는 종종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놀러 가는 이야기, 가족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빠가 해준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아이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궁금증이 커져갔고, 어느 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에 있어? 나도 아빠 보고 싶어. 아이의 눈망울 속에는 작은 호기심과 기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렴풋이 대답을 돌렸습니다. 아빠는 아주 멀리 있어. 일이 많아서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런 말로는 아이의 궁금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왜 멀리 있는지, 왜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 있지 않는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회피하며 우물쭈물했지만 아이는 매일같이 새로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럼 아빠는 나를 사랑해? 나도 아빠 보고 싶어.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어서 좋아하던데, 우리 아빠도 나랑 놀아줄 수 있어? 그녀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무구한 질문에 매번 솔직하게 답해 줄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는 또래 친구들처럼 아버지와의 따뜻한 추억을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것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이의 물음에 사실을 말해줄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가 잠든 후에도 한참을 그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의 얼굴을 보며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결핍을 채워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커져갔고 자신이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것만 같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아이는 종종 아버지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되풀이되는 답변에 아이는 조금씩 의문을 품었지만 더 깊이 묻지 못하고 눈망울을 깜빡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의 빈자리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언젠가 그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충분히 큰지, 그 사랑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가 행복하고 당당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하는 일은 남의 집 밭일을 하며 일당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 돈으로 아들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을 찾아다녀 봤지만 배운 것 없고 무식했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업고 다니며 남의 집밭일과 논일, 허드렛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버는 돈은 대부분 아들에게 쓰였고 그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아예 굶어가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은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겨우 하루 3끼 먹이며 키워주었지만 아들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아들은 공기업에 취직하게 됐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생계곤란으로 군 면제를 받아서 사회생활이 빨랐고, 그래서인지 빨리 돈을 모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그녀의 명의로 하여 선물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니? 하며 거부했지만 심성 착하고 훌륭한 아들은 그녀에게 집을 사주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대답하며 자기 마음을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자격이 없지만 아들의 큰 효도를 받게 되었고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아들이 33살이 되자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기대하며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예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딱 봐도 나이가 40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참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집안이 잘 살고 부친이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100명의 직원을 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고 사는 곳도 강남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이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돈 때문에 그 여자를 선택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와 어색한 만남을 가진 후 아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구가 너 여자친구랑 9살 차이야. 너 환갑되면 내 처는 칠순이란 말이야.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돈 때문이니? 재력이 있어서 홀랑 넘어간 거지? 엄마, 당연히 재력도 본 게 맞지. 그런데 진짜 여자친구를 사랑해.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 날 좋아하셔. 게다가 장인어른이 날 회사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셨어. 엄마,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내가 제대로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내가 성공만 하면 엄마를 돈방석에 앉혀줄 수 있어. 민구가 엄마는 돈방석에 앉는 거 관심 없어.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엄마, 민선 씨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나이가 많을 뿐이란 말이야. 민선 씨랑 평생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는 거니까 허락해줘.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구나. 그래, 결혼해라. 이 엄마가 많은 건 못해주지만 평생 모은 돈을 네 결혼 자금으로 주도록 하마.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처가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 뭐, 처가에 대릴사위를 하겠다는 말이냐? 대릴사위라는 말을 듣자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국이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처가에 들어가 살아? 엄마,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중에 장인어른 회사를 물려받을 건데 그 정도도 감수 못하겠어? 엄마, 나 야망 있는 남자잖아. 꼭 회사 물려받고 크게 확장해서 떼부자가 될 거라고.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것만 봐주면 돼. 이 엄마가 가난해서 이렇게 마음먹은 거니? 너 어릴 적 가난한 게 한이 돼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민구가 지금 공기업도 다니고 먹고 살만한데 욕심을 부려야겠어? 한참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대릴사위를 꼭 해야겠냐고? 엄마는 네가 평범하게 또래 여자랑 결혼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들 가진 엄마로서 9살이나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대릴사위로 들어가 사는 것도 무척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신 아들을 설득해 보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라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 어미가 아들 앞길을 막는 것보다는 응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돌려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며 승낙의 말을 전했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 자리에서 민덕선 여사는 사돈 내외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고 그저 결혼을 빨리 시켜서 아이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아들을 후계자로 잘 키우겠다는 의지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덕선 여사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뭐라도 마련해서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나서서 어머니, 처가에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으니 그냥 마음만 베풀고 말아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아왔던 돈을 나중에 필요할 때 주기로 마음먹고 빈손으로 장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아들이 사돈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아들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눈치도 보이고 사돈들이 불편해할까봐 밖에서 가끔 만났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만나러 나올 때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둘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같이 보자고 해도 아들은 처가가 바빠서 시간 내는 게 어렵네요.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기회 봐서 같이 봬요. 라고 핑계를 대고 혼자 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겨우 한 번 볼 수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돈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서 그런지 얼굴과 몸이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들에게 따뜻한 집밥뿐이었기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아들을 집으로 불러 보양식을 해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들이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던 사돈집의 민덕선 여사는 찾아갔습니다. 양손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 들고 가서 아들을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대궐 같은 주택 앞에서 초인종을 울리자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엄마라는 것을 밝히고 사돈 식구들에게 인사하러 왔다고 전하니 가정부는 잠시 물어보고 온다며 그녀를 대문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이윽고 가정부가 들어와도 좋다며 말하자 그녀는 대궐 같은 사돈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아니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 안으로 들어서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잣집 같은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감탄하며 가정부의 안내를 따라 거실에 있는 사돈 내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녀가 온 게 마땅치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오랜만이에요. 제가 반찬 몇 가지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살가운 척 인사를 하자 안사돈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는데요. 사돈, 우리 집에 일하는 가정부들은 다들 한식 자격증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음식점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고급 인력들이라고요. 아유, 그러시구나. 그래도 제가 만든 것도 맛있을 테니 나중에 드셔보세요. 그래요. 가지고 온 성의가 있으니 받아는 드릴게요. 이거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할 말이라도. 특별히 드릴 말은 없고 그저 제 아들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민국이 좀 잘 봐주세요. 부모 잘못 만나 가난하게 컸지만 아이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저희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위로 드렸죠. 지금 회사에서도 일을 아주 잘하고 있고 집에서도 한 식구로 잘 지내고 있으니 괜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하시니 꼭 우리가 이 서방을 못 살게 구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사돈 내외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설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녀를 반갑게 여기지 않는 듯해 서둘러 사돈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금 불편한 사돈집에는 더는 찾아가지 못하고 아들을 밖에서 만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냈던 아들은 일이 바빠졌다며 두 달에 한 번씩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좋을 텐데 역시나 혼자였습니다. 민구가 새아가는 많이 바쁜 거니? 아니면 시댁에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거야?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는 것 같구나. 결혼식 이후에 딱 한 번 집에 오더니 그 이후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 그녀는 서운하다는 듯 말했지만 아들은 그것을 고깝게 들었는지 며느리 욕을 하는 줄 알고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지.
왜 그런 걸로 싫은 소리를 해요? 막말로 집안 빵빵하고 잘난 여자가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 비위 맞추겠어요, 뭐. 민구가 내가 언제 내 비위 맞추라고 한 적 있니? 나도 잘난 며느리랑 얘기도 나누고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소리야. 그리고 며느리가 됐으면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도 먼저 하고 가끔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니? 한 가족이라는 게 뭔데? 얼굴 보고 지내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네요. 엄마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면서 집사람이랑 친해지려고 그래요? 엄마, 지난번엔 연락도 없이 처가에 찾아왔죠? 그거 처부모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제발 마음대로 판단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날 가난하게 키웠으면 이제라도 잘 살게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다 된 밥에 괜히 코 빠뜨리는 행동하지 말라고요. 지금 너 뭐라고 그랬니? 내가 네 인생을 방해한다는 거야? 엄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사돈집에 찾아간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그리고 가난하게 키운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민국이 너 결혼 후에 많이 변했구나. 착하고 순한 녀석이었는데 이젠 엄마한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구나. 내가 결혼 후에 변한 게 아니라 늘 가슴에 화가 차 있던 걸 분출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늘 가난하게 사는 게 치욕스럽고 원망스러웠어. 엄마 잘 만났으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크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하루에도 수천 번 했다고요. 나 착한 아들 아니에요. 화도 많고 엄마 미워하는 마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 사는 것에 방해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장인어른의 후계자가 돼서 출세할 거라고요. 운전기사랑 가정부가 딸린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 날이 머지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주제 넘은 소리하면서 날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들이 그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많은 걸 못해주고 키운 게 한이 되어 서운한 마음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아들 민국이는 화를 내며 그녀의 집을 떠나버렸고 그녀는 앞으로 아들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고 사돈집에는 절대 찾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산책을 하던 중 그녀는 멀리서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옆에는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고 무척 다정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며느리 앞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예, 민선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여기 근처 사시죠? 제가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일이 많이 바빴네요. 안부 인사는 집어치우고 이 남자 누군지 설명해줘야 할 것 같구나. 너 내 아들 두고 바람 피우는 거야?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이요? 어떻게 그런 막말을? 이분 제 사촌 오빠예요. 그 순간 그녀는 아차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바로 며느리와 그 사촌 오빠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노망이 들었나. 세아가 미안하다. 오빠분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그 민선이 시어머니시군요. 괜찮습니다. 뭐 저희가 사촌인 거 전혀 닮지 않아서 가끔 오해받곤 해요. 사돈어른 이렇게 만난 김에 같이 식사나 하실래요? 네. 식사요? 아니에요. 사돈끼리 만나 좋은 시간 보내려는데 제가 망칠 수가 없죠. 마음만 받겠습니다. 세아가 내가 괜한 말해서 미안하구나. 그녀는 여러 번 사과하고 나서 며느리와 사촌 오빠를 피해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이튿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예상한 대로 며느리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며 아들에게 혼이 났다고 했습니다. 민국이는 그녀에게 왜 자꾸 걸리적거리는 짓만 하고 다니세요? 제발 방해되는 짓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심하게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해보니 자신 같은 어미를 둔 아들이 원망스럽고 화가 날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혼자 지내고 아들과 사돈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많이 소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3개월이 되도록 아들은 문자 한 통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다 아들이 평생 자신을 보지 않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리라 믿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미워해도 늘 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며느리와 사돈 내외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포기했지만 아들과의 관계만큼은 꼭 회복하길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계속해서 연락이 없었고 그녀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모자지간에 연이 끊길까봐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들과 며느리도 연락을 받지 않기에 그녀는 결국 사돈 집으로 막무가내로 찾아갔습니다. 주말에는 다들 출근하지 않을 테니 집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말입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는 안사돈이 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사돈, 우리 집엔 웬일이세요? 웬일이나 많아. 제 아들 좀 만나러 왔습니다. 몇 달째 아들놈이 연락도 받지 않고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대화 좀 나누려고 왔어요. 안사돈, 들어가도 될까요? 아유, 내 정신 좀 봐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들어와도 되고 말고요. 안에 식구들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친목 다지는 시간 갖도록 하죠. 안사돈은 지난번과 달리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만날 생각 하나만 가지고 안사돈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거실에는 바깥사돈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날따라 하나같이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아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주말에 실례하게 됐습니다. 아들 녀석이랑 연락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가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더니 사돈 볼 새가 없었나 봅니다. 2층에 있으니까 바로 내려오라고 할게요. 바깥사돈이 손짓을 하자 가정부가 급히 2층으로 올라가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본 아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모질게 굴고 짜증을 부렸던 기억은 사라지고 반가운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구가 그동안 잘 지낸 거야? 아유, 얼굴이 많이 할쑥해졌네. 왜 엄마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전에 서운한 게 그렇게 많았니? 그러자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여기 오지 말랬잖아요. 뭐 한다고 찾아온 거예요? 응. 아니, 난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민구가 우리 3개월 넘게 못 봤어. 오랜만에 본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얼씨구, 누가 들으면 날 엄청 귀하게 키운 줄 알겠어요. 엄마, 난 엄마랑 살지 않아서 숨통이 트여 이제 좀 마음 잡고 재밌게 살고 있는데 또 방해하러 온 거예요? 이번엔 집사람 말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뭘 따지려고 온 거예요? 너 내 아들 맞니?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고생하면서 큰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엄마를 안 보고 살아 숨통이 트인다니 말이 너무 심하구나. 심하긴 뭐가 심해요? 난 엄마한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했고 돈 벌어서 엄마한테 집도 사줬잖아요.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라길래 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지난번보다 훨씬 매서운 눈빛이었고 눈꼬리는 올라가 있었으며 인상 자체가 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시도할수록 그녀에 대한 원망의 말만 계속 늘어났습니다. 민구가 엄마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나한테 사준 집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다고. 엄마는 그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우리 가끔은 만나면서 지내면 안 되겠니?
연락을 끊고 지내지 말고 전처럼 다정한 모자지간으로 지내자고. 다정한 모자 좋아하시네. 내가 엄마 속 모를 것 같아? 내가 돈 많은 집에 장가 왔으니 괜히 뜯어먹을 거 없나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 집에 찾아온 거고. 됐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나한테 엄마는 지옥 같은 존재란 말이야. 아들이 그녀의 가슴을 찢는 말을 연신하며 내쫓으려 했지만 사돈 식구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는 조롱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막말이 진심이 아닐 것이라 믿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민구가, 우리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둘이 나가서 조용히 대화 좀 하자고. 그녀가 간절히 요청했지만 바깥 사돈이 그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으며 저지했습니다. 사돈, 그만하세요. 이 서방이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쌓인 게 있으면 바로 풀어야지 왜 나가라는 겁니까? 비키세요. 저는 아들과 대화 나누지 못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이 서방은 사돈과 인연을 끊고 싶어 해요. 처음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돈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며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군요. 지금 이 서방 심리 상태로 봐서는 사돈이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 사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언성을 높이고 사돈을 밀쳤습니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세요? 당장 비켜요. 제 아들 잠시 데리고 나가올 테니까 옆으로 비키시라고요. 사돈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니까요. 괜히 이 서방 속 더 뒤집었다가는 사돈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녀는 기가 막혀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들 짠 거지? 나와 아들이 못 만나게 하려고 당신들이 조종한 거지? 심성 착한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건 모두 당신들 짓이야. 난 지금 당장 아들을 데리고 나가야겠으니까 저리들 비켜요. 그녀가 바깥 사돈을 옆으로 밀치고 아들에게 손을 잡으려 하자 민국이가 그녀의 양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구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한테 왜 이래? 엄마 좋아하시네. 이제 다 끝이야.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나이 30이 넘어서야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게 됐는데 그걸 당신이 방해하고 있어. 앞으로는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을 테니까 영영 날 볼 생각하지 마. 아들은 무섭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키운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 식구들은 뒷짐을 지고 고개를 흔들며 마치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가정부들에게 명령하자 사돈 집에서 질질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걸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이 진심인 것 같아 가슴이 공허하고 쓸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경고대로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앞으로는 아들을 찾아가지도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 당분간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돈 식구들 중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녀 또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찾아와 용서를 빌면 호되게 혼쭐을 내리라 생각하며 지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들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얼마 뒤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라도 듣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날 그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보기 싫다며 전화번호까지 바꾼 것을 알고 그녀는 너무도 슬프고 아팠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지내다 보니 그녀도 모르게 아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볼 때면 나쁜 자식이라는 말이
바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민국이를 많이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구가, 너 어떻게 된 거야? 이 엄마 진짜 안 보고 살 작정이었니? 내가 잘못했다. 가난하게 키운 것도 미안하고 너에게 짐만 되는 애미라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 엄마가 사과할 테니 제발 얼굴 좀 보여줘. 그녀의 말을 들은 아들은 술에 취한 듯 혀가 꼬부라진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모두 진심이 아니야. 그냥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 나 찾지 마. 이게 마지막 전화야. 내가 전에 화내고 그랬던 거 모두 미안해. 이제 엄마 얼굴 보는 거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만 연락해. 민구가, 술 취했니?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마지막 전화라니. 왜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만 주는 거야? 미안해. 이 못난 아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엄마, 다신 날 찾지 마. 이만 끊을게. 아들은 그렇게 통보하듯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휴대폰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이 금지된 전화라는 안내만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공중전화로 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통화가 됐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녀는 아들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모든 것을 알아내고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아들이 일하는 사돈의 회사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보안이 철저해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입구에서 경비가 붙잡는 바람에 아들을 볼 수 없었고 점심시간에 나오기를 기다려봤지만 회사 내에 식당이 있어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사돈과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사돈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혹시 엇갈렸는지 아니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다녀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돈 집에서 밤까지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돈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온 것을 알면 그들이 뭔가를 숨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돈집의 높은 담벼락을 타고 올라 화단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가며 집 안이 훤히 보이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이 절반쯤 열려 있어 그녀는 슬쩍 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들이 한참 동안 식사를 준비한 후 사돈 내외가 먼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와 며느리의 사촌 오빠,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집안 행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아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삐쩍 마른 아들이 거실로 나왔지만 다 같이 먹는 식탁이 아닌 따로 개인 상 앞에 앉았습니다.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던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가 작은 찻상에 물로만 밥과 단무지를 올려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상 앞에 앉아 물에 마른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사돈 식구들은 식탁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혔지만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바깥 사돈이 며느리의 사촌 오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서방, 자네 내 딸하고 이혼해서 미국에서 잘 살더니 이젠 다시 돌아온 거야. 우리 손자랑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건가? 아버님, 당연하죠. 제가 집사람하고 이혼한 건 큰 실수였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 회사에 크게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들으셨습니까? 그거 들었지. 안 그래도 자네 부모님과 식사 한번 하려고 생각 중이야. 그럼 아버님, 저기 있는 집사람 새 남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쟤는 신경 쓰지 마. 우리 집 종으로 계속 둘 거야. 저 자식은 똑똑하고 일 잘해서 데리고 온 놈이지.
처음엔 내 딸이 좋아했는데 이젠 질려서 버리고 싶다고 하더군. 그러니까 자네는 이 집에서 내 손자랑 내 딸이랑 같이 살면 돼. 회사는 당연히 자네가 물려받을 거고. 아, 그럼 저 남자는 그냥 종인 거네요. 그렇지. 지금 꼬라지를 봐봐. 무릎 꿇고 밥 처먹는 거 안 보이나? 저 자식은 내가 말하는 게 법인 줄 알고 복종하고 있다고. 저건 그냥 종이야. 저 자식이 똑똑해서 회사에서 써먹을 게 많다니까. 어지간한 간부보다 일 처리 잘해. 이번에 미국이랑 베트남 합동 프로젝트를 맡아 다 구축하고 계약한 것도 저 자식이 다 한 거야. 돈벌이에도 능숙하고 대가리에도 든 게 많다니까. 또 무엇보다 내 말에 복종 잘하지.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하우를 알려주셔야 제가 나중에 회사 물려받고 똑같이 부려먹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공짜로 다 가져가려 하네. 김서방, 자네가 내 딸과 손주랑 이 집에서 제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지난번처럼 싸우고 집 나가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며 회사 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여하튼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사람을 홀리게 하는 능력이 탁월하시니 이런 수재가 종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성공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 사돈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게 된 현실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저 자식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니, 지난번에 저 새끼 애미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말이야. 내가 인연 끊을 만큼 심하게 막말하라고 일러주었거든. 그랬더니 저 자식이 지 애미를 넘어뜨리고 평생 연 끊고 살자며 욕을 하더라고.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 줄 아나? 게다가 내가 지 애미랑 다시 연락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니까 알아서 핸드폰도 해지했어. 어떤가? 제대로 길들였지? 아버님 존경합니다. 그럼 저 자식은 평생 이 집에 두고 부려먹으면 되는 거죠? 아유, 그럼 당연하지. 회사에서도 써먹고 집에서도 저렇게 가지고 놀면 얼마나 재밌나?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야 아들이 왜 그동안 모질게 굴었고 처가에만 붙어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국이는 바깥사돈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해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뉴스에서나 보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당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술에 취해 몰래 전화한 것을 떠올리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사돈 식구들에게서 아들을 빼내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다가 화단에 널브러진 호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고 호스 끝을 잡아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스 끝에 엄지손가락을 대어 물줄기를 강하게 만든 뒤 사돈 식구들을 향해 사정없이 물을 뿌려댔습니다. 이 잔인하고 사악한 놈들아! 감히 내 아들을 데리고 노예로 만들어? 너희들 오늘 다 내 손에 송장 치를 줄 알아! 사돈 식구들은 물벼락을 맞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스를 높이 들어가며 계속 물벼락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물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구가 엄마야! 정신 차리고 이리로 와! 그제야 아들은 정신이 드는 듯 그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두렵고 힘들어. 장인어른이 날 조종하는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 내 인생은 물론이고 엄마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서 복종하다 보니 어느새 정말 노예가 되어 있더라고. 알겠어, 민구가. 내가 저 악마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어서 엄마 있는 쪽으로 와. 여기서 나가자. 창문 넘어갈 수 있겠지? 엄마는 저것들 끝장내고 따라갈 테니 먼저 나가서 기다려. 아들은 창문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나갔고 그녀는 계속 물벼락을 퍼부으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평생 썩어야 할 악마들아. 니들이 내 아들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오늘 너희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말겠어. 이 썩을 것들아. 온몸이 젖은 사돈 식구들은 허둥지둥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깥 사돈은 그녀에게 대화로 풀자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바깥 사돈만을 향해 호스를 휘둘렀습니다. 물줄기와 함께 호스를 세게 휘두르자 바깥 사돈의 몸에는 시뻘겋게 줄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사돈아,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고 대화로 풉시다. 제가 이 서방을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상하 관계를 확실히 하려 했던 것뿐이에요. 아유, 오해 풀고 그만 때리세요. 닥쳐. 이 악마 같은 자식아. 오늘 네 식구들은 다 죽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인간 대접조차 안 해줬으니 니들에게 천벌을 내릴 거야. 그녀는 사돈집을 물바다로 만들며 사돈 내외와 며느리, 전 남편, 그리고 며느리의 아들까지 한 군데로 몰아 호스를 채찍처럼 휘둘러 응징했습니다. 그들이 쓰러져 고통스러워할 때쯤 그녀는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들 다 감옥 가서 콩밥 먹을 각오해라. 내 아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게 해주마. 그녀는 창문을 뛰어넘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그녀의 품에 안겨 오열하며 자신이 힘들었던 것보다 그녀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울음을 토했습니다. 그녀는 다 괜찮고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아들은 쉽게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심리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날이 밝는 대로 아들을 대학병원 정신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은 사돈집에서 당해온 모든 일을 털어놓았고 의사는 이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신이 조작되고 왜곡된 현상으로 보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 분명하고 우울증 증상도 있어 쉽게 조종에 휘말리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니요. 제 아들이 우울증이 있어 이렇게 쉽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라고요. 그녀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아들의 회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면 아주 쉽게 정신이 넘어가 버립니다. 아드님의 상태는 심각한 우울 상태예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몸만 가난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정신마저도 지켜주지 못해 이런 사달이 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아들을 며칠 병원에 입원시켜 약물 치료를 받게 했고 자신도 아들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은 몰라보게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얼굴도 밝아지고 살도 올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집밥을 먹이며 더욱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아들이 훨씬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여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깥사돈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부인과 사위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경관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사과 따위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은 그녀에게 잠시 비켜달라고 하더니 현관문을 열고 바깥사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여전히 바깥사돈에게 의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결국 아들의 힘에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시 사돈집에 찾아갔지만 그들은 그녀를 문전박대하며 다시는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 또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가만히 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구하려 했지만 경찰은 사돈집에 들어갔다가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드님은 멀쩡히 잘 지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내보내졌습니다. 한편 형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쪽지를 펴보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먼저 찾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후 3달이 지났을 때 아들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경찰서로 빨리 와달라고 했고 그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쇠고랑을 찬 바깥사돈과 안사돈, 며느리와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바깥사돈을 따라간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윙크를 하고 떠난 것도 경찰을 통해 전한 쪽지도 모두 사돈가에 복수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돈의 회사에서 일하며 탈세와 뇌물수수, 그리고 불법 도박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돈 식구들이 도박과 탈세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죄까지 덧붙여 4사람 모두 감옥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보상금을 받았고 사돈의 회사는 쫄딱 망해 출소 후 돌아갈 집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아들은 이제 그 일에 대해 훌을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민국이는 많은 것을 깨달은 듯 변했습니다. 이전에 큰 회사의 수장이 되고 싶었던 욕심을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김치찌개집 할까요? 엄마 김치찌개 솜씨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잖아. 내가 보조로 열심히 받쳐줄 테니까 엄마가 주방장이 돼보는 게 어때요? 뭐,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민구가, 너 정도의 능력이면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 받은 위자료로 사업을 해도 되잖니. 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엄마, 이제 돈을 쫓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루를 살아도 보람차고 많이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요. 엄마랑 많은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뿌듯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제안 거절하지 말고 제 주방장이 돼주세요. 아들은 어느새 그녀보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방장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마. 그렇게 모자는 김치찌개 집을 열었고 2년 후 그 식당은 대박이 나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그녀와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재혼한 며느리와 함께 바로 옆 가게에서 분식집을 개업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매일 아들을 볼 수 있었고 서로의 가게를 도우며 함께 식사도 하며 지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지금처럼 행복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녀까지 보게 되어 행복하게 손녀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식당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손녀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덕선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사돈의 행동이 정말 추악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